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한인정신건강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분노 조절과 원만한 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좋은 내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권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므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상담 서비스나 핫라인에 연락하여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안정영 선생님한테, 저를 소개해 주신 안 선생님한테 좀 제가 받은, 코테이션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두, 커플, 분은 기타를 아주, 기분 좋게 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쭉 아름답게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사진이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혹시 그 참석자분들 본인 마이크를 다 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빗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사실은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망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말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또 찾으실 수 있는 평안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는 무조건 좋지 않은 감정이다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채팅 창에 예, 아니요라는 걸로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옆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는 무조건 좋지 않은 감정이다. 예, 아니요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오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참, 얘는 오늘 한 정말 번, 두 번, 세 저번, 번? 네. 네. 그러시군요. 역시. 네. 저번 주에도 그 여러분들이 해주는 대답을 보니까, 이번 세미나는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맞습니다. 화는 무조건 좋지 않은 감정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세미나에서는 예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는 정말 무엇입니까? 제가 이 화면을 보이는 대로, 이 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상황이 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호랑이를 만났다, 산에서. 그럴 때 놀라기도 하지만, 또 막 쫓기고 그럴 때 이런 어떤 화 같은 감정,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키기 할 때 나를 용기를 내고 그거를 위험에 맞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때 이 화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때 막 화내지 않고 점잖게 호랑이야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학대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화가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목격했을 때 약자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나쁜 이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걸 보았을 때 남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에도 화라는 감정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감정 중에 한 가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화가 언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라는 것은 그 감정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다루는 방법,
이 화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또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는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화를 느끼는 것은 내가 비성숙하기 때문이다. 예, 어떠십니까? 한번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화를 채팅창에다 답을 해주세요. 아니오가 거의 답니다. 지금까지. 또 그러세요? 빠르시네요. 네, 네, 네. 예, 또 채팅창도 참 너무 잘 쓰십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화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무례한 것이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무례한 것이다. 또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아니오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화는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 물론 또 아니요라고 대답을 많이 해주시겠죠. 네, 화를 느끼는 것은 내가 비성숙하기 때문이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됐든 무례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는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화를 내고 화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잘못된 스티그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화를 느끼는 것은 비성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를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화는 무조건 억눌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요. 화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화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죠. 그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화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아니면 잘못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잘 느끼고 잘 해소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화의 문제, 왜 문제인가? 그걸 느끼는 것,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는 다른 감정에 비해서 좀 덜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면 내가 비성숙한 것이야 라고 이런 이유를 좀 드렸었는데요. 질문을 드렸는데요. 참 신기한 게 많은 감정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거, 뭐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들을 문화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비성숙해서 그래.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들은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이걸 느낀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들에도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시고 인정하기 힘들어 하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 화는 좀 덜 수치스럽고 좀 더 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다른 감정들 중에서 이 화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요. 그리고 외면적으로 화를 이렇게 내는 어떤 이유는요,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색함을 느꼈다, 아니면은 나의 뭐 자존감의 이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감정, 약간 복잡한 감정, 심경, 이런 것들은 표현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감정이야? 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그런데요. 이 화는 사실은 딱 표현이 되면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고 또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에 비해서 표현됐을 때 인식하고 반응이 바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또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내면적 이유, 외면적 이유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포함이 되는데요. 더 깊은 이유는 다루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감추려 하는 그 우리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들, 슬픔, 상실, 외로움, 좌절감, 열등감 이런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것들을 또 솔직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해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잘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화로 모든 감정을 다 종합해서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에크하트 톨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인데요. 분노의 깊은 내면에는 표현 못한 상처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 아이스버그를 보시면은 이 빙산이라고 그러죠. 빙산. 그러니까 위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보면은 빙산 그 물 수면 위로 나오는 그 빙산의 그 일각은 화라고 치면 그 underneath 그러니까 그 물 아래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 막 긴장됨,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 부끄럽다, 상처받았다, 슬프다, 외롭다, 나 자존감이 낮다, 나 너무 힘들다, 무섭다, 짜증난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은 이 물 아래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감정, 표현되지 못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많은 이런 감정들이 그냥 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폭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깊은 내면에는 표현하지 못한 상처가 항상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화를 잘 다루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방치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본을 잘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산의 일각처럼 화는 우리가 표현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제대로 솔직하게 느끼지 못하는 뭐 많은 감정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화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런 감정 탐구를 평소에 하면 이 화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뭐가 있을까? 불안,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 상처, 수치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이런 걸 느끼면 안 돼. 느끼면 나쁜 사람이야. 느끼면 비성숙한 사람이야. 이걸 느끼면 뭐 신앙이 좋지 않아. 이걸 느끼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해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 탐구, 우리가 평소에 감정 탐구를 잘 해야 되고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방치료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그러니까 threshold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병뚜껑이 있어요. 항상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화난다 그러면 그러면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감정 인식하고 표현하기 1번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감정을 잘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노 조절법을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타임아웃과 나 대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화가 날 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정 탐구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 탐구는 내가 평소에 숨기고 표현하지 않고 또 해소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일기 쓰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상대를 놓고서 이걸 연습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그냥 탁 솔직하게 펴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감추는 건데, 누가 있을 때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일기를 쓰느냐, 제가 이렇게 테이블로 좀 나누어 드렸는데요. 먼저 사건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라든지, 뭐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일이라든지, 화가 났던 일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이제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신체적인 이유를 제가 먼저 쓴 이유는, 많은 한국 분들은 그 감정 표현과 감정을 이렇게 느끼시는 거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나중에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막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막 머리 두통이 온다든지 막 열이 막 오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것을 써보신 후에는 감정적으로, 그럼 느낌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느꼈는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걸 표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걸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나는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은 생각부터 나쁜 생각까지 다 이렇게 한번 좀 리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대처했나. 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이렇게 많은 대답을 보니까 참 그래도 많이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 같은데, 그래서 잘 성숙하게 대처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가 본인께서 대처하신 그 내용을 좀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써보시면, 연습을 하시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꼭 오거든요. 좀 더 잘 대처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감정을 탐구하고 이 일기를 좀 써보시는 연습을 하면 이 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코테이션, 존 듀이라는 좀 옛날 분이지만 유명한 그 사이콜로지스트인데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 경험에 대해서 묵상하고 숙고할 때 배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무엇을 배웠지, 내가 실수한 건 뭐지, 다음에 더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험들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험을 리플렉트 한다 그러죠. 한국 사전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맞는 그 좀 좋은 그 워딩이 없더라고요. 제일 그래도 좀 좋았던 게 비추어 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경험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신체적인 것들,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잘 비춰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좀 숙고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대처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나는 그냥 배우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기를 쓰고 감정일기 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관리인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이 콜라캔 보이시죠? 네, 이 콜라캔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막 잔뜩 흔든 다음에 딱 뚜껑을 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요. 우리는 다 이 콜라캔 같습니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감정이요, 제한돼 있어요. 그 양이.
그래서 이 콜라겐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막 여러 군데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흔들어져 가지고 이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그 꼭지를 딱 열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 운전할 때 내 앞을 확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빠서 내가 화가 뻥 터지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배우자분이 뭐 어떤 말을 잘못해서 내가 터지는 경우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채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또 넘치는 양들이 그 안에 꽉 차게 될 때 누군가 그걸 그냥 탁 실수로 열게 되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꾸 이 안에 이 병 속에, 이 캔 속에 차지는 그 감정들을 자꾸 바깥으로 빼내야지만 내가 다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이 캔 속에 차 있는 많은 복잡한 감정들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소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안정영 선생님께서 그 뭐 딥브리딩이라든지 뭐 명상, 이 가이드 이미지리 막 여러 가지 그 연습을 하셨잖아요. 뭐 건강 박수도 하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큰데 그 심호흡을 해서 문제가 풀리냐?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운동한다고 그게 풀리냐?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거는 잘 전체를 보지 못하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이 마찬가지로 왜 이런 심호흡, 운동, 스트레스 해소하고 감정 일기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 캔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감정이 꽉 차 있을 때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해소하고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 안 속에 채우고 또 감당해내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안 선생님이 강조하셨지만 자기 관리, 심호흡 운동, 적당한 운동과 산책, 그리고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감각을 이완시키는 환경 조성, 뭐 캔들도 좋고 향초도 좋고 좋은 음식을 마시시는 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 좋은 경치를 보시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음악 들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직접 가셔도 되고 못 가신다면 상상하면서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목, 머리, 두피 마사지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정, 탐구, 일기 같은 거 쓰시고 그래서 이런 해소를 평소에 하셔야지만 이 분노 조절이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관리 중에 두 번째는요. 화가 폭발하기 전에 꼭 그 몸에 신체적으로 경고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식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감정 일기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지만은 내가 신체적인 것으로 뭘 느꼈나라는 걸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감정의 폭발 전에 내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했지? 를 한번 본인들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화 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가 이렇게 물론 폭발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화를 내시기 전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내가 있었나, 내가 느낀 것이 있었나를 한번 채팅에 한번 간략하게 써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잘 예를 주셨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속쓰림도 올 수 있고 두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도 떨리고 턱도 떨리는 분들 계시고 홍조 현상,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열이 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죠? 어떤 분들은 숨이 가빠지는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안절부절한 행동을 하게 되시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거나 막 손을 떠시거나 발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떠시는 어떤 그런 안절부절하는 그런 행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분들 계시죠.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그런 어떤 걸 느끼시는 분들 계시고 심장박동 빨라지시는 걸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깨가 탁 굳어지고 이렇게 결리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화가 폭발하기 전에는 그런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게 참 이 분노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분노가 올 때, 탁 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쉽고 간단하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아웃인데요. 이게 뭐냐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먼저 내가 감정이 폭발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은 그 감정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타임아웃을 할 때야. 신체적으로 변화를 좀 주고 내 화를 풀어줘야 할 때야라는 것을 딱 해서 알고 인식하고 타임아웃을 딱 부르시는 게 되게 이렇게 효과적인 분노 조절법입니다. 그래서 몸과 말로 화가 폭발하기 전에, 표현되기 전에 이 타임아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냐면 화를 돋구는 상황으로서 물질적인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거리를 두시면서 심호흡과 근육 이완 운동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정신과 감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에릭지 선생님, 안정현 선생님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몸을 풀어주면 화가 풀리고, 화가 날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또 화가 풀리고, 그죠? 그러니까 몸이 뻐근하고 막 몸으로 뭐랄까 심장이 막 뛰고 그 몸이 신체적으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감정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생각적인 변화를 줬을 때 그 신체의 그런 어떤 현상이 또 풀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략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풀리는 것이 우리의 그 몸의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그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체만 다루려고 그러고, 생각의 문제가 있어서 생각만 다루려고 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세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어느 쪽을 내가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어떤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타임아웃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폭발하려고 한다는 걸 인식하셔야지 타임아웃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뭘 느끼시나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느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화가 지금 오르고 있어. 꼭지가 열릴라 그래. 뚜껑이 열릴라 그래. 어떤 그런 거를 인식을 하셔야지만 그럼 타임아웃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병, 그리고 그 뭐랄까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 신체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신 후에 이런 타임아웃을 적용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타임아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으로서 물질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신체적인 그런 부담이 막 느껴지잖아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박동이 빨라지고 막 어깨가 결리고 그럴 때가 이거 화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잠깐 나 잠깐 좀 이 상황 나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어. 좀 잠깐만 10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색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화가 터지는 것보다는 잠깐 10분만 나한테 시간 줘. 내가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게 훨씬 예의 있는 행동이고 성숙한 행동이고 또 효과적인 행동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분, 뭐 5분, 10분 아니면 뭐 더 짧은 시간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할수록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연습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사이카이트리스트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 존재한다. 우리가 선택한 반응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얼굴을 빡 하고 쳤어요. 뻥 하고 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뻥 하고 때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경찰서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 속으로 혼자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뭐 다른 뭐 어떤 선택이 있어.
다 때려야지. 근데 제 속에 제 이너 보이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선택이 없었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흥분되고 화가 나고 불공정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너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냐? 그게 0.1초, 뭐 1초였든지 간에 내가 내 주먹을 그 사람한테 내지르기 전에 정말 내가 아무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었니? 라는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할 때 대답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 그 공간,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 나의 선택,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미래, 그리고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그것의 이제 아웃컴,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날 때, 그것을 신체적으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타임아웃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가 인터벤션 해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또 성장, 자유, 미래가 또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선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타임아웃, 그러니까 내가 10분 나한테 줘, 내가 다시 올게. 그때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시냐. 물론 심호흡도 하시고 저번 세션에 이제 안 선생님께서 명상, 묵상, 심호흡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타임아웃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지금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정말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화를 내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할 만큼 이 이슈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를 고민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이렇게 많은 것,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 나의 명성, 아니면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망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화를 낼 만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솔직해지자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방금 흥분을 느끼면서 하려고 했던 그 반응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걸 다 정리하고 나시면 내가 지금 이제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 그 반응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순간부터 성숙의 길로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은 내가 그 화가 난 상황에서 내 자신을 탁 리무브해서 리무브하고 그 10분, 뭐 15분, 뭐 5분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컴다운 시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그 화 느낀 것을 화를 안 내고 화를 표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화난 그 느낌을 그러면서 들은 생각들 나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건강한 식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그냥 억누르고 안 내기 위한 그 타임아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내 감정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화는 정중하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표출될 때 우리의 성장에 정말 큰 자원과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참된 그 결혼 생활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좀 금이 갈 때는 사실 큰 이슈 때문에 금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해요. 대부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이거 너무 치사한 얘기야. 너무 조그매요. 막 진짜 막 치약
뭐 이렇게 뒤에서 짜느냐, 앞에서 짜느냐, 뭐 휴지가 앞으로 걸리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정말 내가 치사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 근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고 표출되지 않고 그냥 내가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내 안에서 10번, 20번 봐준 거예요. 근데 왜냐면 너무 치사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10번, 20번 참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래, 너 나한테 20번 빚졌어. 25번 빚졌어. 30번 빚졌어. 쌓아가는 것이죠. 상대는 내가 참아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냐면 작은 이슈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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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나중에는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표현하는 거, 화를 표현하는 거, 나의 의견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워지는데도 큰 자원과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작은 이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릴래. 아무 얘기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 분노를,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제 찾으시는 걸 이제 권장드립니다. 첫째로는 화를 통제하기 힘들 경우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타임아웃. 그 상황에서 진정될 때까지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하루가 됐던 뭐 5분이 됐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그냥 화를 억누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를 묻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보시는 거죠.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요. 근데 이 나와 대화법을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상대를 막 공격하고 탓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의 불만, 그러지 않으면서도 나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준비가 된 후에 다시 그 상황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억누르시는 게 아니라 참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솔직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다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달법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화가 났을 때는요, 대화가 상당히 저희가 하는 말이 공격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너 모든 화났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쏘는 말을 보면요, 한국말은 뭐랄까 문화적인지 문법적으로 나를 먼저 이렇게 주어를 앞에다 안 붙여도 이게 뭐랄까 센텐스가 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뉘앙스나 의미를 따져보면요.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너가 앞에 가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너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고 나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그 문장을 시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상대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한번 적어 보세요. 정확하게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 행동이 왜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왜 나의 마음을 아니면 나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불편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자면 내게 어떤 감정이 들게 했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죠?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한번 집어보시고, 둘째로는 그게 왜 나를 불편하게 했지? 그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게 했지? 그 행동이? 왜 나한테 어떤 감정이 들게 했지? 내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정리하신 후에
내게 느껴진 감정, 그리고 내게 들어온 생각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는 거.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좀 이렇게 자제하시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지?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지? 그거 중심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좀 드릴게요. 너 전달법을 나 전달법으로 좀 바꾸는 연습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너 대화법은 좀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적으로 너를 앞에는 안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항상 시간을 늦게 와요. 약속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사람한테 딱 이제 한참을 기다렸어요. 몇 번을 참아줬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정을 하고. 왜 그렇게 맨날 시간 약속을 어기니? 하고 딱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쏴붙이죠. 너 왜 그렇게 맨날 시간 약속을 어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어떤 화법이죠. 너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나 전달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느낀 생각을 그냥 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시간 약속을 어길 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 나는 내가 시간 약속을 어길 때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라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친구든 부부든 뭐 어떤 관계, 비즈니스 관계든 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든 그 관계의 어떤 기본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건데, 상대를 이렇게 막 블레임하면 그냥 그 블레임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많이 꼬이게 돼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내 마음과 내 어려운 생각과 내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딱 펼쳐서 상대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편한 마음, 내가 어려운 생각을 딱 이렇게 펼쳐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관계를 맺을 필요 없겠죠. 나 마음이 이래.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생각이 들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저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관계냐 없냐를 좀 판단할 때에도 나 전달법이 그거를 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예를 또 드릴게요. 너 집이 이게 뭐야? 얼른 깨끗하게 다 치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갔다 오시든지 마켓을 갔다 오시든지 집에 딱 들어오셨어요.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스파우스가 될 수도 있죠. 뭐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딱 봤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집이 이게 뭐야? 얼른 깨끗하게 다 치워. 왜냐면 너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대에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황을 생각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힘이 빠지고 속상해. 그냥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느낀 거.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느낌을,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런 대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시험인데 너 지금 텔레비전 볼 때니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너
며칠 있으면 시험인데 너 지금 텔레비전 볼 테니 너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이렇게 너 전달법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상황을 또 우리가 나 전달법으로 생각하면 엄마는 아빠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아들을 볼 때면 딸을 볼 때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막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해? 괴롭게 해? 너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슬프세요, 기쁘세요, 뭐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되세요.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라는 그런 어떤 얘기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좀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더 드립니다. 당신은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면 마음이 더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너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해를 못 받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럴 때면 나는 이해를 못 받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또는 나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어떤 그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 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화의 그 이유가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설켜서 화로 그냥 터진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 표현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 존재한다. 우리가 선택한 반응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셨을 때 내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어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좀 비성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든지 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내가 정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을수록 나는 더 성숙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내가 화를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화를 나는 상황이 왔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 사진을 찍으시다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오늘 받으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1개에서 3개 정도 yes라고 하신 분들은 뭐 분노 조절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 가능한 분들이고요. 4개에서 8개가 yes다. 그러면은 분노 조절 능력이 있으신데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9개 이상 yes가 나왔다. 그러면 분노 조절을 정말 잘 못하시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나 상담을 좀 받으실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리소스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카운티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핫라인 무료 전화입니다. 예, 전화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맨 위에 있는 24시간 7일 주 내내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1800-854-7771로 전화하셔서 코리안 스피킹 말씀하시면 바로 코리안 스피킹으로 연결되실 거예요.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카운티에서 최근에 Emotional Support Online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그 액세스인데요. 글로 전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핫라인이 아니라 정보만 드리는 핫라인이 아니라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라인이 또 개설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윤희완 선생님이 잠깐 오셔서 이분이 한국말 하시는 소셜 워커신데요. 그 카운슬러 분이신데요. 이 웜라인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완 선생님 혹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완이라고 하고요. DMH에서 일하고 있는 소셜워커고요. 다름이 아니고 그 이모셔널 서포트 웜라인에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저희 카운티 DMH에서 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모셔널 서포트 웜라인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 슬라이드에 나오시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주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번 누르면 access라고, 그러니까 emergency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 emergency가 있으면 1번 누르시고요. 2번을 누르면 이 이모셔널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를 하는 서비스냐면요. 뭐 상담 카운셀링, 뭐 약을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집에서 많이 생활하시고 고립되고 또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좀 감정적으로 힘드실 때 이 번호 전화하시고 2번 누르시면 상담원이랑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하면 넋두리 하듯이 내가 이래서 좀 요즘에 힘들고 이렇다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서비스고요. 물론 1800이니까 공짜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굳이 본인 이름이나 개인정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혹시라도 좀 더 전문적인 정신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실 것 같다 하면 뭐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고 근처에 뭐 여기 가보셔서 더 한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하고 전달해 드리는 거기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말도 가능한데 현재는 라인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스페니쉬나 다른 언어, 뭐 영어는 당연히 영어 라인이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음 달부터 한국 분 더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 반부터 밤 9시까지인데요. 제가 만약에 못 받거나 그 이외의 시간이면 그냥 전화하셔서 한국말 하는 사람 필요하시면 그냥 코리안 스피킹 플리즈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전화를 잠깐 걸어서 통역을 아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정도예요. 저희가 시작은 4월 달부터 했는데 뭐 대대적으로 홍보는 한 건 아니라서 한국 분들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신적인 전문 상담 말고 뭐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심적으로 힘든데 가족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거셔서 2번 누르시면 좀 한국말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좀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시면 되고 질문 보니까 다른 주도 쓸 수 있냐고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전화를 하셔서 그냥 상담 받는 건 상관없고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무슨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대충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런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해드리지만 일단은 LA 카운티 안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뭐 다른 주에서 전화하셔서 뭐 잠깐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희원 선생님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모셔널 서포트 웜라인 많이 또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다면요. 네, 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선생님 여기 부탁드립니다. 채팅방에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강의 도중에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해서 분노가 쌓여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성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로도 조절이 안 되고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게 첫 번째 네, 질문입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요, 이것을 정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뭐랄까 담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어떤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경우에 또 그것이 이제 스스로 해소가 되려면 사실은 이 실타래처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해소인데, 그것을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상담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성숙한 분들 또 아니면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푸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억울함, 여러 가지 뭐 살면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요. 그것을 혼자서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으시냐,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문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스스로 혼자서 풀기보다는 다른 분의 도움을 정규적으로 받을 때 그것이 잘 풀리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카운슬링이라는 것이 정규적으로 이걸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혼자 내가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카운슬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정규적으로 가게 되고 약속을 잡게 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때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돼서 그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적인 감정적인 짐에 가는 것처럼 그죠? YMC나 뭐 이런 짐에 가는 것처럼 가서 그거를 해소하는 어떤 연습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스스로 혼자 하시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혼자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여태까지 진전이 많이 없으시고 어려웠다. 그러면 그냥 그걸 어떻게 제가 그냥 한 몇 센텐스에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더 이렇게 카운슬링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좋은 결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노 조절의 어떤 상태로부터 약을 권하시나요? 네, 저는 그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사실 약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그런 거를 프리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운슬링 가서 약은 한국의 약은 약사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그 카운슬링과 그 레코멘데이션, 권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왜냐면은 두통 같은 거는, 마켓 가서 타이레놀 하나를 드십시오. 500ml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거기 때문에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이거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더 커스터마이즈 되고 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처방을 해야지 그냥 이거 먹으면 됩니다 저거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약 같은 거는 그거 정신건강 이렇게 마음에 관련된 약들은요 절대로 그냥 좀 이 정도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 받으시고, 로컬 클리닉,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좋은 서적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들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혹시 재원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이메일 리스트 있으신 분들에게 한국말로 된 서적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준 여러분.